롯데그룹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업본부에서 롯데그룹 담당하고 계시는 최한승 평가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 상반기 정기 평가 기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말이 많았던 그 그룹인데요. 그래도 저희가 정기 평가 거치면서 많은 이슈들이 정리가 됐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정기평가 이후에도 이런저런 질문들을 저희에게 주셨고 그 질문의 내용들하고 그리고 또 이 세미나를 앞두고 사전 질의해 주신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은 이제 세 가지 질문으로 좀 압축을 하고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최현승 시장님께서 이제 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네, 롯데건설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2023년 들어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 등 재무부담 수준의 변화가 어떠한지, 그리고 향후에 타 계열사로의 그 위험 전이 가능성은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롯데건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건설에 대해서 이제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크신 상황인데요. 우선 간략하게 상반기 실적 먼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체 사업을 포함한 건축분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지만 인도네시아 라인 프로젝트 기성으로 해외 플랜트 매출이 대폭 증가하면서 2023년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3조 671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 원가 부담이 확대되면서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4.3%포인트 하락한 3.6%에 그쳤습니다. 한편 2022년 하반기 레고 사태의 영향으로 ABCP 금리가 급격히 상승하고 차환의 어려움이 발생하면서 만기도래 유동화증권 약 2.8조 원을 롯데건설이 직접 매입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계열사 대여금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서 총 차입금이 3조 9,892억 원까지 증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3년 들어서 자금시장 경색이 다소 완화되면서 PF 유동화증권의 차환이 재개되었고요. 보유하고 있던 유동화증권 잔액이 1,500억 원까지 감소하였고 총 차입금을 1조 원 이상 줄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성과 분양대금의 미스매칭에 따른 운전자본 부담 증가로 순차입금은 전년 말 대비 1,588억 원 증가하였고 차입금 상환으로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 등 레버리지 지표가 2022년 말 대비 개선되긴 했지만 아직 예년 수준까지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PF 우발 채무는 작년 11월 말과 비교해 보면 약 4천억 원가량 축소되었습니다. 착공, 미착공 사업 공이 감소했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영향으로 미착공 사업의 착공 전환은 예상 대비 다소 더디게 진행된 반면 사업 증공에 따른 준공 PF 우발 채무 착공 PF 우발 채무 해소로 인해서 미착공 사업의 비중은 소폭 상승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경기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진 상황에서 착공 전환 및 기성에 따른 대금 회수 여부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상대적으로 분양률이 저조한 착공 프로젝트나 대구 등 분양 경기 침체 지역에 분포한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PF 우발침의 상당 부분을 메리츠 금융그룹과 조성한 펀드에 편입시킴으로써 차원 위험을 일부 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단기간 내에 롯데건설의 재무 부담이 타 계열사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금융비용 상승 등의 비우호적인 사업 환경을 감안하면 비착공 사업장의 착공 전환 및 분양 성과가 중요할 것으로 보고 있어서요. 신규 착공 사업의 분양 성과 및 원활한 분양 대금 회수, PF 부활 채무의 감소 여부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그룹 전반의 재무 부담이 상승한 가운데 향후 계열 신용도 전망이 어떠한지에 대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 6월에 그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롯데케미칼, 롯데지주, 롯데물산, 그리고 금융계열사인 롯데캐피탈, 롯데렌탈, 롯데오토리스 이렇게 총 6개사의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영업실적 악화 및 투자 부담에 따른 재무 안정성 저하,
제한적인 실적 회복 가능성 및 단기간 내 재무 안정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점 등을 반영하여 롯데케미칼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고, 그룹 내 비중 및 중요도가 큰 롯데케미칼의 신용 등급 하락과 연계하여 계열 통합 신용도가 하락하면서 롯데물산, 롯데캐피탈, 롯데렌탈, 롯데오토리스의 신용 등급이 동반 하락하였습니다. 반면 롯데지주의 경우에는 계열통합 신용도와는 무관하게 자체 재무 부담의 확대를 감안해서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롯데케미칼의 실적 개선 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단기 내 추가적인 계열통합 신용도의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의 계열통합 신용도는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웰푸드, 롯데칠성음료의 자체 신용도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각사의 실적을 전망해 보면 우선 롯데케미칼의 경우 당사의 예상보다 업황 반등이 지연되면서 2023년 상반기까지 영업 적자가 이어지고 재무 부담 또한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하반기 업황 개선이 예상되긴 하지만 중국의 석유화학 제품 자금률 상승하고 중국 경제의 저성장 진입 전망 등이 업황 개선폭을 제한하면서 실적 개선 수준이 직전 호황기에는 미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내의 신증설 및 2차 전지 소재 관련 투자 부담이 재무구조 개선 여력을 제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반면 롯데 웰푸드와 롯데 칠성음료는 주력 제품의 시장 지위와 판가 인상 등을 토대로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롯데쇼핑의 경우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과 코로나19 엔데믹에 따른 소비처 다양화 등으로 백화점 사업의 실적이 다소 약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할인점과 슈퍼마켓의 흑자 전환, 컬처웍스와 이커머스의 실적 개선 등이 이를 상쇄하면서 일정 수준의 매출액과 영업수익성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호텔 롯데의 경우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에도 불구하고 항공편 정상화에 따른 개별 관광객 증가와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 등에 힘입어서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면세점 업계 전반의 목욕 수수료 정상화 노력 및 상대적으로 친환성이 열의한 인천공항 면세점 철수 등의 영향으로 영업수익성 개선 가능성 또한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롯데케미칼의 실적 회복이 다소 지연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의 주력 계열사들의 안정적인 실적을 감안할 때 그룹 전반의 재무 부담을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룹 전반이 대규모 투자 자산을 활용한 재무 개선 여력 또한 보유하고 있어 단기간 내 주력 계열사들의 추가적인 신용도 변화, 이에 따른 계열 통합 신용도의 변화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롯데 하이마트와 코리아 세븐 신용도 관련한 주요 모니터링 요인은 어떤 것들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6월 달에 이제 정기 평가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개의 업체의 신용 등급을 조정했고요. 현재 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부여된 업체는 롯데건설, 롯데하이마트, 코리아세븐이 있는데요. 롯데건설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 이 나머지 이제 2개사에 대해서 시장에서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과 관련된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롯데하이마트의 경우 2020년 코로나 특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후 중저가 제품은 이커머스로, 고가의 프리미엄 라인은 백화점으로 수요가 분산되면서 오프라인 점포의 집객력이 약화되었습니다. 아울러 부동산 경기 침체와 2020년 코로나 특수의 기저효과로 대형 가전제품 수요가 위축되면서 매출과 영업수익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손상 차손에 따른 자본 감소와 실적 악화로 현금 창출력이 저하된 가운데 메가스토어 확대 및 지점 리뉴얼 등 투자 부담이 늘어나면서 2022년 말 순차입금이 7,582억 원까지 증가하고 도체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각각 90%와 30%를 상회하는 등 재무 안정성이 약화되었습니다. 다만 2022년 40개점을 폐점한 데 이어 2023년에도 상반기까지 24개점을 폐점했고요. 가전제품 중심으로 온라인몰을 재정비하는 등 고강도의 경영 효율화 전략을 추진한 결과 2023년 2분기 영업 흑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해 당분간 대형 가전제품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고 삼성과 LG의 자사 오프라인 매장 강화 추세, 프리미엄 제품은 백화점으로 가성비 위주 제품은 이커머스로의 채널 양극화 흐름 등을 감안하면 중단 기간 내 집객력 강화를 통한 외형 회복 여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영업 효율성 개선을 통한 이익 창출력 및 재무 안정성 제고 수준이 중요한 모니터링 요인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리아 세븐을 살펴볼 건데요. 유통업계 전반이 어려움을 겪는 와중에 편의점 업태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실적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리아 세븐은 저조한 영업 수익성이 지속되고 유상증자로 개선된 재무 안정성 또한 약화되었습니다. 민스톱의 연결 편입으로 2022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5.4조 원까지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높은 브랜드 사용료와 상각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도 상반기까지 매출이 13.1% 증가하는 등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사업 통합 관련 비용 부담이 확대되면서 적자 폭이 확대되었고 투자 부담 확대 및 리스트 부채 증가로 차입금이 재차 증가하면서 커버리지 지표를 비롯한 제반 재무 지표가 저하되었습니다. 매입 경쟁력 강화와 물리비용 절감 등 민스톱 인수를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서는 사업 통합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다만 과거 바이더웨이 인수 사례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통합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미니스톱 점포의 세븐일레븐으로 브랜드 전환, 통합 물류 시스템 구축 작업 등의 진행 수준과 규모의 경제 효과 실현을 통한 이익 창출력 개선 여부가 주요 모니터링 요인이고요. 인수합병 등으로 계상된 영업권을 비롯한 유무형 자산에 대한 손상 차손 인식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어서 재무 구조의 안정성 등도 함께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롯데케미칼의 이제 실적 개선 여부와 롯데건설의 PF 우발 채무 현실화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그룹 차원의 이제 바이오 및 헬스케어 등 신사업 관련 투자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으로 인해서 시장의 우려가 크신 것 같습니다. 다만 상반기 중 등급 조정을 완료한 점, 그리고 다각화된 그룹 사업 포트폴리오와 보유자산을 활용한 재무적 유통성 등을 감안하면 롯데케미칼, 롯데쇼핑 등 주력 계열사에 대한 당사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신용도를 검토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롯데그룹 관련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그럼 이렇게 롯데그룹에 대한 저희의 발표는 마무리를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눈에 띄는 부분이 롯데케미칼에 대한 부분인데 뭐 최근에 좀 얘기가 됐던 부분입니다. 롯데케미칼 해외 법인 차입금 관련 웨이버가 연말까지로 알고 있다. 그런데 현재 영업 실적을 감안할 때 재무 약정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보인다. 이에 대한 롯데케미칼의 대응 방안, 그리고 롯데케미칼의 영업 실적 개선 내지 회복 본격화는 언제쯤 가능할지 이렇게 좀 알려달라고 하셨는데요. 실장님, 이거 답변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어, 그 웨이버 이슈가 제기된 차입금은 이제 미국하고 인도네시아 법인 차입금인데요. 해당 차입금 중에서 LCUS 차입금은 내년까지 다 상환 예정이라서 실추에 이슈가 되는 차입금은 인도네시아 법인 차입금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약정상 이슈가 되는 지표는 롯데케미칼의 순차입금 에비타와 에비타 금융비용 지표인데요. 준수 요건은 순차입금 에비타는 4배, 에비타 금융비용은 5배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순자입금은 4.2조 원이고 상반기 금융비용은 1,700억 원입니다. 상반기 수치를 준용하면 가이던스하에서 요구되는 에비타는 약 1.7조 원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회사의 반기 영업적자 규모가 약 1,000억 원이었고 에비타가 4,300억 원으로 연환산 감가상각비가 약 1조 원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반기 영업이익이 7천억 원을 넘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인데 현재는 7천억 원에 못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봅니다.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나 추이, 최근까지의 이제 올레핀 스프레드 등을 보면 업황의 회복 속도가 올해 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남은 기간 중 업황이 극적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요구 조건의 이제 미충족 상황이 재차 발생할 경우 저희는 롯데케미칼이 2차 웨이버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요구 조건의 미충족 여부는 감사보고서가 확정된 이후에 확인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내년 4월 이후에나 확인이 가능할 거고요. 일부 언론에서 우려를 표명했던 연말 유동성 이슈와는 무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당사는 2차 웨이브 요청이 이제 거부당해서 차입금의 중도 상환 요구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2차 웨이버를 요청할 시기에는 이제 업황 전반의 회복세가 현재보다는 분명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롯데케미칼은 올해 대비 개선된 예상 실적과 이제 자구안으로 대주단을 설득할 것이고요. 더불어 이제 해당 자금의 규모, 롯데케미칼의 위상, 국내 자금 시장에 미칠 영향, 네, 기한이익 상실 선언에 따른 대주단의 손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대주단이 즉각적인 기한이익 상실을 선언하고 자금을 회수하기보다는 2차 웨이버를 수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음, 해당 이벤트가 이제 원만히 그리고 선제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평판 자본이 저하되거나 이제 롯데케미칼에 대한 시장 회피 경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롯데케미칼이 대주단과 선제적으로 협의하고 해당 결과를 시장에 빨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당사는 이제 대주단의 요구 조건에 미달해서 기한이익 상실 조건이 해당할 경우에 대주단의 반응, 그리고 롯데케미칼의 대응 등을 확인한 후에 신용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게 뭐 낯익은 뭐 그런 상황은 아닌데 그래도 좀 유익한 말씀을 이렇게 잘 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질문 올라온 것 중에서 네, 이번에는 그 롯데건설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롯데건설이 연말까지 PF 우발 채무 상당 부분을 축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근데 현재까지의 감소액은 예상 대비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여지는데 주요 사업장을 중심으로 롯데건설의 PF 감축 계획을 뭐 알고 싶고 또 궁극적으로 롯데건설의 등급 방향성을 어떻게 보는지 가능하신 선에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바와 같이 그 작년 연말과 비교해 보면은 PF 우발 채무 규모가 한 4천억 원 정도 줄어들다 보니까 보이는 수치상으로 PF 우발 채무가 크게 감소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이고요. 여전히 미착공 사업 비중이 높은 것도 팩트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연말 대비해서 이제 롯데건설이 좀 더 나아진 부분은 자금시장 경색으로 이제 직접 매입했던 PF 우발 채무 잔액의 상당 부분을 이제 시장으로 다시 환원을 시켰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그 뭐 차환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분양 경기 침체 지역이라든지 분양률 저조한 착공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메리츠 증권과 조성한 펀드에 편입되어 있어서 실질적인 차환 리스크를 상당 수준 완화했다는 점입니다. 다만 여전히 이제 미착공 사업 비중이 70%를 상회하고 있고 전체 PF 우발채의 95% 이상이 유동화증권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은 롯데건설 신용도의 이제 부담 요인인 점은 분명합니다. 특히 이제 사업 시작부터 인허가, 토지 매입, 착공 및 본 PF 전환 등에 이르기까지 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건설업의 특성상 단기간 내 전체 PF 우발 채무의 그 규모를 이제 급격히 감소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도별로 착공에 들어가는 주요 프로젝트들의 이제 본피 전환 여부가 롯데건설 PF 우발 채무 모니터링에서 이제 가장 중요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저희가 중요하게 이제 보고 있는 프로젝트는 두 개의 사업입니다. 하나는 이제 광주 중앙공원 사업이고요. 하나는 서초 헌인마을 사업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저기 지금 자금 보충 규모가 7,100억 원에 이르고 있고요. 서초 헌인마을 같은 경우에 3천억 원의 자금 보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이제 두 프로젝트의 본피 전환을 9월에서 10월경에 추진하고 11월 중에 이제 분양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 두 개 사업장의 본피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경우에 PF 모발 채무 약 한 1조 원 가량을 축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측에서는 2024년 말에는 3조 원대, 2025년에는 2조 원대까지 이제 PF 우발 채무를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을 저희에게 밝힌 바 있어서요. 우선은 이 앞서 말씀드린 이 두 광주중앙공원, 서초 헌인마을 사업의 본피 전환 및 분양 여부, 그리고 향후에 PF 우발 채무 감축 수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네, 역시 뭐 건설 상황에 대한 그 유익한 말씀을 답변으로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 사실 롯데그룹에 대한 그 질문들은 뭐 통합신용도 하고 또 이어지는 이제 2차 지원, 뭐 계열 지원 가능성 이제 이 부분들이 그 주류를 이뤘는데 그래도 상반기 정기 평가에서 이게 뭐 이렇게 정리가 되다 보니까 남은 이슈들은 지금 제가 이미 답변 드린 롯데케미칼
사실은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그, 이렇게 짧은 기간에 또 이슈화가 될까라고 하는 부분은 있긴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다 보니 케미칼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한 가지 드렸고요. 그리고 소속 영위 산업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뭐 여전히 저희가 전망에 대해서 이렇게 건선하고 있는 이제 롯데 건설에 대한 부분 크게 두 갈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두 갈래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이렇게 저희가 롯데그룹에 대한 발표 그리고 질의응답은 마무리할까 합니다. 네, 조현선 시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